오늘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 처음으로 선고가 난 재판이 있었고요. 바로 한덕수 재판이죠. 오늘 영상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덕수 15년 구형에 대한 재판부.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 재판이 15년이 나왔고 특검은 어떤 생각이고 이진관 부장은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결론을 보니까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내란 재판을 다니면서 당연히 한덕수와 같은 자는 최소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진관 부장은 공소장을 고치라고 이미 특검 측에 눈치를 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마음을 들었습니다. 한덕수를 내란 특검이 오늘 15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직접 다니는 기자의 시선에서는 오늘 요거를 어떻게 과연 분석하고 이야기를 할지 한번 첨예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네, 라고 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해야 하여야 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상태가 지속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방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둘째,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셋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있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야권에서 제기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엄은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들은 정상적인 분이 아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12월 3일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회 봉쇄 등 국회 기능을 정지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고 권력자에 의한 소위 친위 쿠데타는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야,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특검한테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를 쳤느냐? 이 한덕수가 어떠한 내용의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선고 전이 네. 결심하기 전입니다. 내용 요약해 보자면 한덕수는 2인자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헌정질서, 법치주의 다 파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특검이 이거 무기다. 무기할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기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기사가 쏟아지냐?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열받는 점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국민 정서상 이거는 사형이에요. 무기를 줘도 화낼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15년을 구형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판은 이 혐의 중에서 종범이 있고 정범이 있습니다. 정범은 내란으로 대입해 보자면 윤석열이에요. 계엄을 직접 실행한 자, 직접 행위한 자가 정범입니다. 네. 종범은 방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던 말던 본인이 말렸으면 계엄이 안 일어났는데 안 말린 거죠. 계엄이 일어나는 걸 당연히 알았는데 그게 바로 종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덕수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야 특검 너네 이 자식들 이거 아무것도 모르네. 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진관 부장은 정범, 그러니까 한덕수가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종범, 이 한덕수 얘 때문에 내란 안 말려서 일어나긴 했지만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을 15년 한 겁니다.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지금 이진관 재판부는 맨 처음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해 보니까 이진관 판사,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네 거에 라고 판단을 해서 10월 24일인가요? 그때 10월 20일 날 특검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소장을 변경해라. 왜냐? 공범이 아니라 거의 주범이다. 그래서 특검이 10월 24일에 공소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주요 종사자냐 하나가 있고 바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가담 방조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검 측은 방조 쪽에 중점을 둔 것 같다. 그렇죠. 방점을 아마 방조 쪽으로 뒀을 것이다. 그리고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혐의는 하나밖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를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그 더 무거운 거를 가지고 원래 혐의를 냅니다.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방점을 어디 찍었냐라는 거예요. 아마 방조에 찍었기 때문에 종범 같은 경우에는 정범보다 한 단계 밑으로 경감시켜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면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5년 그렇죠. 이상. 네. 그러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추는 게 30년이거든. 무기가 3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감에서 2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럼 딱 15년이 나와요. 아, 그렇게 해서 반 잘랐을 그래서 것이다. 반을 잘랐을 것이다. 왜? 경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종범은. 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